차가운 겨울바람이 박수진의 뺨을 스쳤다. 그녀가 사무실 건물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다. 공기는 상쾌하고 차가웠으며 옅은 연기와 소나무 향이 났다. 수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몇 초간 참았다. 이 의식은 집에 돌아가기 전 일의 걱정과 분주함을 뒤로하는 그녀만의 습관이 되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짧은 평온을 깨뜨렸다. 수진이 휴대전화를 꺼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화면에는 김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녀는 아직 통화가 연결되기도 전에 서둘러 말했다. 수진 씨 어머님, 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유치원 선생님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들렸다. 민서가 너무 속상해해요. 마지막까지 혼자 남았어요. 또 자기가. 수지는 눈을 감고 순식간에 밀려오는 죄책감과 싸웠다. 지금 바로 가고 있어요. 엄마가 곧 갈 거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주세요. 저도 이제 집에 가고 싶어서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 가방에 던져 넣었다.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인도에서는 선물 꾸러미가 든 큰 쇼핑백을 든 채 행인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야 했다. 다행히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왔다. 수지는 버스에 뛰어 올라타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축 처진 어깨를 언뜻 보았다. 그녀는 힘없이 창가 자리에 앉아 차가운 유리에 머리를 기댄 채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엄마, 왜 아무도 날 데리러 오지 않았어? 수진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쳤다. 보고서를 수정하고 재검토를 요청하고 다시 결제를 받아야 하는 상사들의 얼굴이 릴레이 경주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민서는 마치 엄마가 자신을 잊어버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잊지 않았어. 절대로 잊지 않아, 우리 아가. 수지는 딸이 곁에 없었지만 나직이 속삭였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버스가 멈췄다. 차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드문드문 들려왔다. 조카 장난감은 사셨어요? 아직 가게에 있는데 줄이 문 밖까지 서 있더라고요. 어머, 끔찍해라. 저는 어제 사슴 모양 스탠드를 봤는데 정말 마법 같았어요. 수지는 난간 옆에 아이와 함께 서 있는 여성을 흘깃 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진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저 아이 자리에 민서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그녀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왜 내가 또 마지막이야? 민서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시간이 부족해서겠지. 김태우와 이혼한 후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지워졌다. 그가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지 2년이 흘렀다. 그 장면은 여전히 눈앞에 선했다. 그 여자의 풀어헤친 금발머리,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태우의 재킷, 그리고 그들의 웃음소리. 수진아, 넌 진작 알아챘어야 했어. 너무 늦었지만 알아챘어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태웠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버스 안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다음 정류장에서 무거운 가방을 든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탔다. 수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가씨. 아가씨는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자리에 앉자 수지는 난간을 잡고 서 있었다. 그녀가 할머니에게 미소 짓자 할머니도 따뜻한 눈길로 화답했다. 사무실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챙기고 민서를 가장 먼저 데리러 가서 함께 크리스마스 장식을 사러 뛰어다니는 상상을 했다. 그때 수지는 어깨에 가벼운 손길을 느꼈다. 그녀가 자리를 양보했던 할머니였다. 아가씨, 뭘 잃어버렸나? 너무 슬퍼 보여서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연말이라 정신이 없네요. 어이구, 내가 왜 모르겠어. 그래도 아가씨는 젊으니까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기억해요. 새해는 새롭게 시작할 기회라는 걸.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세요. 조언 감사합니다. 버스가 유치원 근처에 멈추자 수지는 서둘러 내렸다.
그녀는 곧장 불 켜진 창문과 유리 너머로 보이는 딸의 작은 모습을 발견했다. 민서는 곰 인형을 껴안고 앉아 있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수진이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엄마! 하고 아이가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수진은 딸을 힘껏 껴안으며 민서가 자신에게 바싹 달라붙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늦었지. 이제 집에 가자. 오늘 저녁에 할 일이 있잖아. 기억나? 정말 안 잊었어? 절대로. 수진은 딸을 안아들고 김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엄마세요, 수진 씨. 다만 아이들에게는 트리 밑에 선물뿐만 아니라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수진은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고개를 들고 웃었다. 엄마, 봐. 우리 소원을 위한 눈이야. 수진은 딸과 함께 웃었다. 그럼 소원 빌어, 우리 아가. 우리 앞에는 마법 같은 저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진은 민서의 손을 잡고 인도를 걸었다. 아이는 신나게 오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목소리는 밝고 활기찼다. 오늘 지아가 그랬는데 착한 아이가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실 수도 있대. 진짜야? 민서가 엄마의 눈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물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딸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바보 같은 소리 듣지 마, 우리 아가. 넌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그러니 산타 할아버지는 절대 널 잊지 않으실 거야. 나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인형의 집을 달라고 했어. 트리 밑에 놓을 수 있게 작은 걸로. 민서가 앞을 보며 생각에 잠겨 말했다. 수진이 대답하려던 순간 아이가 갑자기 멈춰섰다. 엄마, 저기 봐. 민서가 앞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외쳤다. 그들 앞에는 시청 광장에 세워진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솟아 있었다. 트리는 반짝이는 조명과 황금색 공, 빛나는 눈송이로 장식되어 있었다. 정말 예쁘다. 민서는 황홀한 듯 속삭이며 반짝이는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수지는 딸을 바라보았다. 불안했던 눈과 얼굴이 행복으로 환하게 빛났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 응, 공주님. 정말 멋지구나.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도 집에서 트리 장식할 거야? 민서가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물론이지. 수진이 아이를 꼭 껴안으며 대답했다. 주말에 바로 하자. 와! 민서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그들은 잠시 트리 옆에 서서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그러다 수진이 시계를 보았다. 가자, 아가. 저녁밥도 해야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다시 손을 잡았다. 집에 돌아온 수진은 재빨리 코트를 벗고 가방을 의자에 놓았다. 민서는 이미 자기 방으로 달려가며 목도리와 모자를 길에 떨어뜨렸다. 민서야, 이리 와서 옷 좀 걸어줄래? 수진이 부엌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피곤해. 아이가 투덜거렸지만 얌전히 돌아와 옷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착하다. 도와줘서 고마워. 이제 가서 손 씻어. 곧 저녁 먹자고 부를게.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밀. 마리아가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다. 30분 후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차려졌다. 수진이 밥을 푸고 딸을 불렀다. 엄마, 나 오늘 착한 아이였어? 민서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물론이지. 넌 항상 착한 아이야. 세민이한테 화냈는데도? 무슨 일 있었어? 걔가 내 자동차를 가져가서 북에서. 그래서 다시는 친구 안 할 거라고 말했어. 그거 나쁜 거야? 수지는 딸 옆에 앉아 미소 지었다. 가끔은 화가 날 수도 있어. 그건 괜찮아. 하지만 용서하는 게 중요해. 특히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말이야. 세민이는 내 친구 맞지? 응, 내 제일 친한 친구야. 그럼 내일 가서 용서한다고 말해줘. 할 수 있겠어? 해볼게. 아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후 민서는 엄마가 식탁을 치우는 것을 도왔다. 수지는 딸이 싱크대에 접시를 조심스럽게 놓는 것을 보며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엄마, 우리 이제 놀이할까? 물론이지. 뭐 할까? 내 인형들을 위해 성을 만들자.
그들은 거실 카펫에 앉아 장난감 상자를 주위에 모았다. 민서는 신이 나서 무엇을 어디에 놓을지 지시했고 수지는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엄마, 이제 인형들에게 궁전이 생겼어. 수영장도 만들어주자. 수영장? 여긴 눈의 나라에 있는 성이잖아. 스케이트장은 어때? 맞아, 스케이트장. 그들은 시계가 9시 30분을 가리키는 것을 알아챌 때까지 웃고 떠들었다. 자, 이제 잘 시간이야. 우리 작은 공주님. 엄마, 동화책 한 권만 읽어주면 안 돼? 좋아, 하지만 딱 한 권만이야. 수지는 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책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싶어하는 생쥐의 모험에 관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엄마, 생쥐는 집을 찾을까? 찾을 거야, 아가. 꼭 찾을 거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이 서서히 감겼다. 수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거실 문을 열고 마침내 소파에 앉아 차가 담긴 컵을 감쌌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도시는 몇 시간 전보다 조용해졌다. 새해에는 제발 민서가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수지는 불빛으로 수놓인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박씨 집안의 아침은 여느 때와 같이 커피 향과 바삭한 토스트 냄새로 시작되었다. 수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민서의 가방을 챙기고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엄마, 나 오늘 공주님 하면 안 돼? 민서가 시리얼 상자를 꺼내기 위해 의자 위에 서서 큰 소리로 물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던 수지는 딸을 돌아보았다. 공주님? 유치원 갈 때 입는 네 옷이 뭐가 어때서? 그녀는 피식 웃고는 다시 오믈렛을 뒤집었다. 옷은 괜찮은데 오늘 크리스마스 발표회 연습이 있단 말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나를 제일 먼저 알아보시게 제일 예쁘게 하고 싶어. 그럼 발표회를 위해 다른 멋진 옷을 골라볼까? 어때? 민서가 너무 큰 소리로 소리쳐서 컵에 담긴 우유가 거의 쏟아질 뻔했다. 웃음과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던 아침 식사 후 수지는 코트를 입고 민서의 점퍼 지퍼를 올려주었다. 준비됐어? 오늘 우리 바쁜 날이야. 먼저 유치원, 그 다음엔 일, 그리고 저녁엔 다시 우리 둘이 함께야. 내가 발표회 때 뭐가 되고 싶은지 잊지 말고 말해줘야 해. 그들이 집을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그들을 맞았다.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의상에 대해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수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머릿속으로는 어제 미처 끝내지 못한 보고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리고 연말 쇼핑할 시간을 어디서 마련할지 고민하며 마음이 복잡했다. 하루가 길 것 같았다. 수진이 버스에서 내려 사무실로 다가갔을 때 익숙한 모습이 그녀를 불렀다. 드디어 왔네. 아침부터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친구이자 동료인 이지연이 입구에서 커피를 들고 서서 물었다. 수지는 지친 한숨을 쉬며 가방끈을 고쳐맸다. 모든 걸 어떻게 다 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회사 일도 산더미, 집안일도 산더미, 게다가 민서는 발표회 때 공주가 되고 싶다는데 난 의상도 못 샀어.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었다. 넌 슈퍼히어로야, 수진아.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내는 거야? 듣기만 해도 피곤하다. 지연아, 제발. 그나저나 어제 무슨 중요한 일 있었다며. 어떻게 됐어? 어제는 정말 재앙이었어. 우리 새 클라이언트가 어찌나 난리를 피우던지 박 대리님이랑 나랑 밤늦게까지 수습하느라 애먹었어. 그래도 고마워할 줄은 알더라. 드문 일이지. 그들은 사무실로 들어가 각자의 자리에 섰다. 수지는 코트를 벗고 컴퓨터를 켰고 지연은 옆에 앉아 클라이언트와의 고충을 계속 이야기했다. 넌 어때? 연말 준비는 잘 돼가? 지연아, 무슨 연말 준비야. 난 내일 어떻게 버틸지도 모르겠어. 안 되겠네. 내가 도와줄게. 토요일에 너희 집에 가서 트리 장식하는 거 도와줄 거야. 결정했어. 너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질 수는 없어. 수지는 미소 지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진심이야? 물론이지. 이건 논의의 여지가 없어. 가는 김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진저브레드 쿠키 틀도 가져갈게. 민서랑 같이 뭐 좀 구워보자. 어때? 좋아. 민서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당연하지. 내가 걔 이모나 다름없잖아. 잊지 마.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웃음은 곧 업무 알림 소리에 묻혔고 일에 집중해야 했다. 하루 종일 서류 폴더와 엑셀 시트, 전화통화 사이를 오가며 정신없이 보냈다. 수지는 보고서의 절반을 처리했지만 저녁이 되자 기운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저녁 7시였다. 몇 분만 더 있으면 민서를 유치원에서 데려올 수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 지연의 메시지가 떴다. 토요일 잊지 마. 내 크리스마스를 구원할 계획이야. 쿠키도 잊지 말고. 알았어. 주말까지 마음 변하지 않길 바라. 절대. 나 알잖아. 저녁은 춥고 바람이 불었다. 수지는 유치원으로 서둘러 걸어가며 코트 속으로 파고드는 바람을 느꼈다. 미완성된 보고서에 대한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했다. 유치원 창문이 이미 어두워진 것을 발견하자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무거운 문을 열자 민서의 담임인 김 선생님의 시선과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어머님.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 야근하느라. 수진이 가까이 다가서며 숨을 헐떡였다. 민서는 놀이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좀 시무룩해 있네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아프게 조여왔다. 그녀는 딸이 작은 의자에 앉아 고민형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놀이방으로 들어갔다. 엄마, 아이가 벌떡 일어나 수진에게 달려왔다. 안녕, 우리 아가. 그녀는 딸을 껴안고 따뜻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오늘도 늦어서 미안해.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왜 엄마는 항상 마지막에 와?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갔는데 나만 혼자야. 수지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서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있잖아, 우리 아가. 엄마가 지금은 우리 둘이 최고로 잘 살 수 있도록 일을 아주 많이 해야 해.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고 약속할게.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너를 데리러 올게. 알았지? 민서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몇 초 후 엄마의 목을 껴안았다. 약속. 그들이 유치원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에 두 사람 모두 점퍼와 목도리를 더 단단히 여몄다. 수지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의 온기를 느꼈다. 엄마, 우리 의상 고르러 갈 거야? 아이가 희망에 찬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며 갑자기 물었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우리 공주님을 위해 뭘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들은 가까운 가게로 향했다. 쇼윈도는 밝은 조명으로 빛나고 장난감들이 반짝였다. 민서는 문턱을 넘자마자 숨을 죽였다. 엄마, 봐. 예쁜 게 너무 많아. 응, 정말 많네. 자, 내게 꼭 맞는 의상을 찾아보자. 그들은 옷걸이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민서는 이 드레스에서 저 드레스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엄마, 이건 어때? 이걸 입으면 진짜 신데렐라 같아. 그녀는 반짝이는 장식이 달린 하늘색 드레스를 자신에게 대보았다. 수지는 미소를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예쁘네. 하지만 입어봐야 너한테 어울리는지 알 수 있지. 탈의실은 민서에게 작은 마법의 세계가 되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가슴을 자랑스럽게 내밀기도 했다. 엄마, 나 예뻐? 그녀가 감탄하며 자신을 바라보며 물었다. 수지는 옆에 쭈그려 앉아 드레스를 바로잡아 주었다. 넌 세상에서 제일 예뻐, 우리 공주님. 하지만 다른 것도 좀 더 보고 싶었잖아, 그치? 혹시 더 예쁜 드레스를 찾을지도 몰라. 그녀는 분홍색 주름 장식이 달린 드레스와 왕관을 써보았고 그 다음에는 금색 장식이 달린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엄마, 못 고르겠어. 다 너무 예뻐. 네가 진짜 공주님처럼 느껴지는 드레스를 고르자. 마리아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안했다.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처음에 입어봤던 하늘색 드레스를 가리켰다. 이거야, 신데렐라 드레스.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훌륭한 선택이야.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널 못 보고 지나치실 리 없겠네. 그들이 가게를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민서는 손에 의상이 담긴 쇼핑백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고
그 미소는 수진이 최근 며칠간 본 것 중 가장 환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최고야. 아이가 길에서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우리 아가. 수진이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대답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발표회와 민서가 무대에서 얼마나 빛날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이런 순간들을 위해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은 조용하고 아늑하게 시작되었다. 집안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수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집중하며 팬케이크를 뒤집고 있었다. 공기는 갓 구운 반죽 향과 커피 향이 어우러져 가득 찼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으며 이른 아침의 평화를 만끽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반짝이는 눈을 한 민서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좋은 아침! 아이가 기쁘게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좋은 아침, 우리 공주님. 수진이 몸을 숙여 딸을 껴안으며 미소 지었다. 잘 잤어? 응, 아주 잘 잤어. 내가 진짜 공주님이 되어서 성에 사는 꿈도 꿨어. 성에? 성은 어땠는데? 엄청 크고 전부 황금색이었어. 그리고 나한테는 하얀 유니콘도 있었어. 민서가 성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 팔을 넓게 벌리며 신나게 이야기했다. 수지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멋진 꿈이네. 이제 앉아. 아침 다 됐어. 오늘 할 일이 많잖아. 우리 트리 장식할 거야? 민서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잠깐 산책하고 저녁에는 지연 이모가 올 거야. 와, 나 지연 이모 오는 거 너무 좋아. 아이가 기쁘게 말하며 팬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후 수진과 민서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산책을 나섰다. 집 근처 공원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변신해 있었다. 눈 덮인 나뭇가지들은 겨울 햇살에 빛나는 듯 했고 길 위에서는 아이들이 눈밭에 발자국을 남기며 뛰어다녔다. 엄마, 저기 봐. 너무 예쁘다. 민서가 조명으로 감싼 나무를 가리켰다. 정말 예쁘네. 겨울은 정말 모든 것을 마법처럼 만드는 것 같아. 그렇지? 응, 우리 눈천사 만들자. 수지는 딸의 발그레한 얼굴을 보고 피식 웃었다. 물론이지. 네가 먼저 해. 민서는 눈밭에 누워 팔다리를 벌리고 흔들기 시작했다. 수지는 딸이 자신의 작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다. 눈천사 만들기가 끝나자 민서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이따가 가게에 가도 돼? 트리에 달게 좀 필요해. 물론이지. 가자. 뭘 사고 싶은데? 가서 보자. 가게는 선물과 장식품을 찾는 사람들로 붐볐다. 민서는 마치 태엽을 감은 인형처럼 이 진열대에서 저 진열대로 뛰어다니며 모든 것에 감탄했다. 엄마, 이 공들 좀 봐. 너무 예뻐. 아이가 반짝이는 크고 화려한 장식품을 가리켰다. 응, 예쁘네. 하지만 우리 집에 이미 트리 장식공은 있잖아. 다른 걸 좀 보자. 알았어. 민서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유리 고드름을 보고 금세 기분이 풀렸다. 이건 사도 돼? 너무 예뻐. 수지는 정말로 우아해 보이는 고드름을 보았다. 좋아, 이거 사자. 또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딱 하나만 더. 와, 고마워요, 엄마. 아이가 기쁘게 소리치며 다시 달려갔다. 몇 분 후 민서는 작은 눈사람 모양 피규어가 든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엄마 봐. 얘네 너무 귀여워. 사도 돼? 알았어. 이것도 사자. 하지만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안 그러면 가게 절반을 사게 될 거야. 약속.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민서는 장식이 든 쇼핑백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들고 트리를 어떻게 장식할지 계속 이야기했다. 엄마, 지연 이모도 같이 장식할 거야? 물론이지. 꼭 와서 도와준다고 했어. 그럼 저 고드름은 이모가 달았으면 좋겠어. 정말 예쁘잖아. 정말 예쁘다, 아가. 정말 멋진 장식을 골랐어. 집에 들어서자 수지는 약간의 피로를 느꼈지만 함께 보낸 하루의 기쁨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자, 이제 좀 쉬어. 저녁에는 더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달려갔고 수지는 이 단순하지만
따뜻한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집은 계피와 바닐라 향으로 가득했다. 부엌에는 쿠키 상자가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아침에 산 장식품들이 펼쳐져 있었다. 수진과 민서가 막 트리 장식을 시작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지연 이모다. 내가 열어줄게. 민서가 소리치며 문으로 달려갔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며 트리의 조명을 매만졌다. 안녕, 우리 공주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선물이야. 지연이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 안에서 레고 상자를 꺼내 민서에게 건넸다. 우와, 레고다. 고마워요, 지연 이모. 아이는 기쁨으로 빛나며 선물을 살펴보려고 바닥에 바로 앉았다. 전곡을 찔렀네. 수진이 현관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어서 와, 부엌으로 가. 커피 타줄게. 지연은 옷을 벗으며 친구의 아늑한 집을 둘러보았다. 수진아, 내 집은 항상 이렇게 아늑해서 짜증날 정도야. 그녀가 거실로 들어가며 농담했다. 그래도 저 트리 조명은 내가 좀 손봐야겠네. 너도 안녕, 비평가님. 수진이 웃었다. 민서야, 레고 가지고 놀고 있어. 엄마 잠깐 가게 좀 다녀올게. 뭘 좀 깜빡했네. 또 가게에? 지연이 눈썹을 치켜떴다. 한 번에 다 사올 수는 없었어? 완벽주의자라서 방금 네가 칭찬했듯이.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코트를 걸치며 대답했다. 민서랑 잠깐 놀아주는 거 괜찮지. 물론이지. 제가 나한테 어려운 거 조립해달라고만 안 하면 난 괜찮아. 부드러운 조명으로 밝혀진 가게는 오렌지와 향신료 냄새로 손님을 맞았다. 수지는 레드와인 한 병과 숙성치즈 한 조각을 골랐다. 계산대로 가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목록을 훑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곧 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코트를 더 단단히 여미고 집으로 향했다. 그때 길가 벤치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와 멍한 시선은 피로와 절망을 드러냈다. 저기, 괜찮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남자는 흐릿한 시선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갈 곳이 없어요.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수진은 얼어붙었다. 상황은 이상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 의심을 잊게 했다. 여긴 추워요. 얼어 죽겠어요. 저희 집에 가실래요? 따뜻하고 정신도 좀 차릴 수 있을 거예요. 남자는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진심이세요? 네. 다만 저한테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은 그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수진이 남자를 부축하며 아파트에 들어서자 지연이 문을 열었다. 이건 또 무슨 시트콤이야. 그녀가 친구를 보며 어안이 벙벙해서 물었다. 갈 곳이 없대. 밖은 춥잖아. 수진이 남자의 코트를 벗겨주며 설명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만약 저 사람이 미치광이면 어쩌려고. 지연이 민서를 자기 뒤로 숨기며 분개했다. 미치광이처럼 보이지 않아. 지연아, 진정해. 남자는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며 겨우 서 있었다. 소파에 앉으세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가자 지연이 다가와 속삭였다. 너 미쳤어? 애도 있는 집인데 웬 불황자를 데려와? 불황자 아니야, 지연아. 그냥 힘든 상황에 처한 거야. 수진이 물컵을 들고 돌아오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남자는 물을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모든 게 잘못됐어요. 수지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일단 쉬시고 내일 뭘 할지 결정하세요. 넌 착하지만 너무 사람을 잘 믿어, 수진아. 지연이 눈을 흘기며 투덜거렸다. 그래서 네가 아직도 나랑 친구인 거잖아. 수진이 킥킥 웃으며 친구를 껴안았다. 저녁에 남자가 소파에서 잠들고 민서가 자기 방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지연과 수진은 부엌에 남았다. 있잖아. 내가 널 사랑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지연이 와인을 잔에 따르며 말을 시작했다.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둬?
넌 그냥 너무 착해, 수진아. 언젠가 그게 널 해칠까봐 걱정돼. 수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왜 안 되겠어? 지연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으며 잔을 들었다. 그래, 내 그 착한 마음을 위해 가끔 날 미치게 하지만.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저녁은 대화와 추억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지연이 떠난 후 수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그 낯선 남자와 때로는 운명이 사람들을 얼마나 이상하게 엮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수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애썼다. 처음 몇 초간은 잠이 덜 깨 눈에 초점을 맞출 수 없었다. 소음은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계속 커졌다. 대체 뭐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비볐다. 시계를 흘깃 보니 겨우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누가 이렇게 일찍 일어났담.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문으로 다가가 방을 둘러본 뒤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리가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식탁에 서서 물병에서 물을 따르고 있는 그 남자가 바로 눈에 들어왔다. 그의 행동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방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죄송해요. 제가 아직 잠옷 차림이라. 그녀는 놀라 눈썹을 치켜뜨며 그를 훑어보았다. 강민호입니다. 그가 약간 당황하며 컵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다. 박수진이에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누구를 깨우려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저는 그냥. 수지는 한숨을 쉬고 찬장을 열어 커피잔을 꺼냈다.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민호에게 돌아섰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아침 드실래요? 그녀가 커피 머신을 만지며 물었다. 네, 그럼 좋죠. 저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당신이 이렇게 일찍 일어날 줄은 몰랐네요. 그가 약간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보통 주말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진 않아요. 수진이 자기 앞에 컵을 놓으며 인정했다. 민호는 그녀의 시선을 알아채고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다. 딸이 있으시군요. 그가 테이블 위로 시선을 내리며 물었다. 수지는 그가 약간 긴장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분명 개인적인 주제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했고 그녀도 굳이 묻지 않기로 했다. 네, 어린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자고 있는데 가끔 일찍 깨기도 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용기를 내는 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좀 과음해서. 민호는 기꺼이 식탁으로 다가가 샐러드용 채소를 썰기 시작했고 수지는 계속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일하며 부엌을 아침 분위기로 채웠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자 식탁에 앉았고 수지는 3개의 컵에 주스를 따랐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오랫동안 다른 도시에서 살았는데 여기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무너졌어요. 여기 돌아와 보니 모든 게 텅 비어 있었어요. 사기꾼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제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돈도 다 훔쳐갔어요. 저는 돈도 집도 없이 남게 된 겁니다. 수지는 마음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른 상황이었지만 그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도 한때 그처럼 길을 잃었었다. 걱정 마세요. 저희 집에서 지내셔도 돼요. 그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을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민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옅은 감사의 빛이 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지금 저를 얼마나 돕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수지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제 전 남편 옷을 드릴게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을 나가며 말했다. 아마 맞을 거예요.
민호는 식탁에 앉아 의자에서 살짝 흔들렸다. 그가 약간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수지는 마음이 온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보관하고 있던 옷들을 옷장에서 꺼냈다. 그녀가 돌아와서 티셔츠 몇 장과 청바지를 그에게 건넸다. 그는 감사하며 옷을 받아들고 입어보기 위해 일어섰다. 고마워요, 수진 씨. 이건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에요. 그렇게 민호는 수진의 집에 정착했다. 며칠 후 그녀는 여느 때처럼 직장에서 돌아와 민서와 함께 집에 왔다. 평소보다 조금 피곤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가벼움을 느꼈다. 그녀와 딸이 문턱을 넘어서자 복도에서부터 간 만든 저녁 식사에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다. 수지는 자신의 후각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걸음을 늦췄다.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놀라움을 감출 수는 없었다. 민호 아저씨가 요리를 잘해.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부엌에서 김치전을 한 조각 집어든 채였다. 그는 정말 대단했다.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기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해주면서도 그 대가로 동반자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겉으로는 민호가 그저 좋은 지인처럼 행동했지만 수지는 점점 그에 대한 생각이 따뜻해지고 그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민호 씨, 그녀가 프라이팬을 뒤집으며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그를 보고 다가가며 외쳤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김치전이에요? 그가 돌아보며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수진의 심장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다. 그의 미소에는 진실함과 따뜻함, 그리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아늑함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때때로 드러나는 약간의 사투리로 말했다. 그는 정성스럽게 담은 접시를 그녀에게 건넸다. 초대도 받지 않고 민서는 김치전을 몇 조각 더 집었고 씹기 시작하자 눈이 밝게 빛났다. 이거 정말 대단해요, 민호 아저씨. 아저씨는 세상 최고의 요리사예요. 그녀가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감탄하며 말했다. 수지는 웃으며 민호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고마워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존재는 매우 즐거웠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녀를 이해했고 수지는 자신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한 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민호와 함께하는 매일은 점점 더 평범하면서도 비범해졌다. 그는 집안에 필요한 모든 일을 도왔고 수지는 때때로 그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가 자신과 민서에게 보여주는 보살핌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세심하고 배려심 깊었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에 숨겨진 슬픔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없었다. 그 슬픔은 이미 그녀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진과 민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그의 손이 우연히 자신의 어깨에 닿자 가벼운 떨림을 느꼈다. 그는 바로 손을 떼지 않았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많은 이해와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 일어났음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다른 모든 것은 사라졌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 씨. 그녀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단순한 감사함 이상의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욕망과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본 시선이었다. 민호는 시선을 내렸고 그의 얼굴은 약간 진지해졌다. 수진 씨,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건 저에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오랫동안 제게 부족했던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가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말했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한편 수지는 친구 지연을 자주 만났고 민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있잖아, 그는 정말 대단해. 수진이 말했다. 항상 나랑 민서를 그렇게 챙겨줘. 요리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정말 놀라워. 마지막으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챙겨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지연은 흥미롭게 눈썹을 치켜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뭐 사랑에 빠졌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진심으로. 수지는 약간 얼굴을 붉히고 한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아니, 그건 아니야. 나는 그냥 그가 너무 믿음직스럽다고 느껴. 그와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차분하고 안정감이 들어. 그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일 안 해? 진심이야? 네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있잖아. 수지는 속에서 무언가 조여오는 것을 느끼고 재빨리 대답했다. 일자리 찾고 있어, 지연아. 그냥 아직 아무것도 안 된 거야.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지연은 분명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에 입술을 오므렸다. 글쎄, 네가 찾는다고 하니 하지만 나는 그가 내 집에 눌러 앉아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네가 그의 엄마가 될 필요는 없잖아, 수진아. 수지는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넌 몰라. 그는 노력하고 있고 나는 그걸 봐. 그는 그냥 일자리를 못 찾을 뿐이야. 그렇다고 그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야. 지연은 피식 웃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글쎄, 네가 계속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말리지는 않겠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아도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수진아.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수진의 집 분위기는 진정으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그녀와 민호는 항상 그들의 삶에 밝은 감정과 웃음을 가져다주는 지연을 초대하기로 결정했다. 집은 조명으로 가득 찼고 공기는 핫초콜릿과 집에서 만든 파이 냄새로 가득 찼다. 지연은 여느 때처럼 요란하고 열광적인 환호와 함께 도착하여 선물을 사방에 뿌렸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수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느꼈던 때를 기억할 수 없었다. 자, 지연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다. 새해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을 위하여. 수지는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오랫동안 부족했던 것을 찾았다고 느꼈다. 저녁은 대화와 웃음, 그리고 춤으로 흘러갔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갑자기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은 그가 한쪽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ඈ는 듯 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민호의 시선은 결의에 차 있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내밀었고 그 순간 수진은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굳어버렸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처음 몇 초간은 수진조차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마치 최근 몇 주간의 모든 사건이 한순간에 합쳐진 것 같았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호 씨.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그녀는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와 함께 있는 것. 물론이죠. 사랑해요. 그녀는 그에게 몸을 숙여 그의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췄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녀의 모든 감정이 담긴 부드럽고 열정적인 키스였다. 그 순간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연은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다. 그녀는 수진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관계를 신중하게 분석하는 여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녀의 친구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세상에 지연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조용히 속삭였다. 수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연을 바라보며
그녀의 반응이 약간 차갑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이건 우리 둘 다에게 중요해요. 그가 말했다. 원한다면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죠. 당신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으며 때로는 행복이 바로 단순함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민서가 아팠다. 수지는 일하러 서둘러 나가야 했다. 딸을 돌보는 것과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그녀는 서둘렀고 민서가 빨리 낫기를 바라며 집에 남겨두었다. 창밖에서는 나뭇가지가 떨렸고 그녀의 생각은 오로지 민호와 함께 집에 남겨둔 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아가, 제발 낫기만 해. 그녀가 코트 소매로 손을 닦으며 속삭였다. 금방 돌아올게. 약속해. 민서는 슬픈 표정으로 작은 입술을 오므린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수지는 딸의 내면에서 무언가 다시 부서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수진의 마음은 불안으로 조여왔지만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지체할 수 없었다. 한편 수진이 일하는 동안 민호는 아이와 함께 집에 있었다. 그는 아이가 집에 남아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그의 손님이 올 때는 더욱 그랬다. 오늘 온 여자는 수진이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이었지만 그녀가 그의 발소리가 아이 방으로 다가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떨렸다. 닫힌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웃었고 민호는 평소처럼 절제되고 차갑게 행동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민서는 얼어붙었다. 내 방에서 나오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알았어? 그의 말은 차갑고 잔인했다. 만약 엄마한테 한마디라도 하면 너랑 내 엄마는 각오해야 할 거야.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햇는 듯 했다. 그녀는 팔로 자신을 감쌌고 갑자기 세상이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숨을 참으며 침묵했고 방금 들은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민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이전에 보호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무서운 괴물이 되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다. 수지는 가능한 한 빨리 집에 돌아왔다. 집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즉시 느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민서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 눈은 눈물로 붉었고 얼굴은 고통을 숨기려는 듯 굳어 있었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수진이 딸 옆에 앉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들렸다. 아이는 미소 지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엄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오므렸다. 민서는 마치 우리에 갇힌 기분이었고 이전에는 그렇게 밝아 보였던 세상이 이제는 어둠으로 가득 찼다. 괜찮아, 엄마. 그녀가 얼굴을 손에 묻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수지는 왜 딸이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물을 때마다 아이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그 대답은 전혀 왜 울고 있어? 수진이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바닥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수지는 딸의 어깨를 만지며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떤 말도 아이를 깨울 수 없었다. 다음 며칠은 수진에게 진정한 시련이었다. 그녀는 민서가 점점 더 자주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숨는 것 같았다. 수지는 왜 딸이 그렇게 말수가 적어지고 슬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를 요구하는 일 때문에 집에 더 오래 머물 수 없었다.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민호는 무언가를 숨기는 듯 이상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다른 것이 더 중요했다. 민서는 그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민호에게는 매일 애인이 찾아왔고 수지는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호가 애인을 문까지 배웅할 때 민서는 그들의 교활한 계획을 엿들었다. 그녀는 문 아래에 서서 새아빠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아이가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아이 방문을 열었다. 내 엄마한테 한마디라도 하면 내가 너희 둘 다 파멸시켜버릴 거야. 민서는 그가 그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몹시 두려워했고 모든 것을 비밀로 간직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지고 내성적으로 변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민호는 더욱더 어둡고 사악해졌고 그의 끊임없는 위협은 그녀의 마음을 흐리게 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목숨이 위험할까봐 두려웠다. 매일 그녀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며 보냈다. 민호가 그녀의 손을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조여왔다. 결혼식이 다가왔다. 처음에는 딸의 이상한 행동이 걱정되었지만 결혼식 준비에 바빠지면서 그녀는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수지는 행복했다. 현재 그녀가 바라는 것은 민호 옆에 서서 그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날뿐이었다. 하지만 민서에게 이 모든 것은 축제가 아니라 악몽이었다. 결혼식 날, 수지는 오랫동안 고른 드레스를 입었다.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집 안에는 기쁨과 환호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서는 구석에 앉아 머리카락 뒤로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민호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차가운 숨결이 피부를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험악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손을 꽉 쥐고는 구석으로 거칠게 끌고 갔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 그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그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너희한테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지는 않겠지. 민서는 심장이 가슴에서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치 그녀를 갈기갈기 찢을 준비가 된 괴물 같았다. 하지만 아이는 저항할 힘도 없이 침묵했다. 그의 모든 몸짓, 모든 말이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녀는 왜 엄마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결혼식 날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수진이 제단 앞에 서고 하객들이 기쁘게 그녀를 축하할 때 사건은 급박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민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고 느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일어섰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의식을 잃을 것 같았다. 아이는 마이크로 다가갔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엄마, 나 엄마를 정말 사랑해.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 내가 아팠을 때 민호 아저씨는 다른 아줌마를 데려와서 나를 방에 가뒀어. 홀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모든 하객이 얼어붙었고 수지는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민호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주먹으로 꽉 쥐어졌다. 얘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그가 웃었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고 사악했다. 모두가 알아차린 거짓말이었다. 민서는 그의 얼굴을 쳐다볼 힘도 없이 계속했다.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아줌마가 그랬어. 곧 우리 아파트를 빼앗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살게 될 거라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우리가. 그녀는 민호가 맹렬히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말을 멈췄다. 아이의 심장은 가슴에서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큰 울음소리와 함께 엄마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순간만이라도 안전하고 싶었다. 아가, 왜 나한테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 마리아가 딸을 껴안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내가 말하면 우리를 죽일 거라고 했어. 민서가 흐느끼며 대답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바싹 기댔고 수지는 작은 딸이 품에서 떨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고
그녀의 마음은 오직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도 민서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다. 그 순간 민호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꼬마야. 그가 그들을 향해 다가서며 소리쳤다. 닥쳐!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딸을 보호하려는 듯 팔을 앞으로 뻗었다. 다가오지 마! 그녀가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소리쳤다. 지금 당장 아파트 열쇠 내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호는 이를 악물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분노는 모두에게 보였다. 그는 수진이 얼마나 진심인지 파악하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쟤는 거짓말하고 있어. 그가 변명하려 했지만 그 말은 너무나 설득력이 없어서 하객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이것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열쇠 내놓고 당장 꺼져. 수진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굳건히 서 있었다. 민호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분노에 찬 눈으로 열쇠를 꺼내 수진의 얼굴에 던졌다. 모두가 그가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홀을 나갔을 때 얼어붙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고 침묵은 이전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지연이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하려 껴안았지만 수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요란해서 그녀는 정신을 차릴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민서를 일으켜 세웠다. 마음이 무거웠다. 넌 혼자가 아닐 거야. 약속할게. 그녀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다. 민서는 그녀의 전부였고 이제 비밀이 밝혀졌으니 그들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생각은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딸이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